그러니까 오래지에서 간혹 손실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광고 나가고 나니까 손실인데요. 매출은 나왔는데 손실이래. 손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6,000원짜리 제품을 8,400원에 팔고 40%로 마진을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손실 보죠. 왜냐하면 마진은 실제로는 30%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약간 좀 애매한 상품이라도 광고를 치면 광고가 나갔고 매출이 났는데 판매자가 늘어난 거죠.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상품, 약간 애매한 상품만 파는 사람 늘어나는 거야. 제대로 소싱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이거 해볼까 이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막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소비자한테는 이거 보여줘봤자 우리 소비자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제품은 안 사는데, 그리고 가격도 안 맞는데, 그리고 이런 제품하고 가격은 뭐 그렇다 치는데 썸네일이나 제목이나 상세 페이지나 이게 너무 성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노출 안 시켜주기 시작한 거죠. 우리 일반 셀러들 관점에서 광고가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광고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광고가 어려운 이유는 진짜 광고 대시보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광고비가 손실로 느껴지니까. 자, 미리 정해놓고 가야 돼요. 광고를 예를 들어서 3개를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한 광고는 무조건 손실입니다. 이걸 픽스 값으로 생각하세요. 심한 경우에는 2개 광고도 손실입니다. 이거를 그냥 픽스 값 생각하세요. 이 광고비 썼으면 돈을 벌겠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 광고비는 총알바지.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광고를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을 시키려고 똔똔 혹은 손실로 일부러 이렇게 세팅 값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광고비 쓸 때 저항을 없애려고. 근데 실제 그거는 항상 똔똔 아니고 그것도 남을 때 있죠,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남을 때 많아요. 검색 광고도 굉장히 의미 있게 남을 때 많은데,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실 봐도 위축돼가지고 아예 그 다음에 스텝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아예 그냥 세팅을 시켜드린 거예요. 최종 남는 건 그냥 이 개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흐름을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플랫폼을 활용할 때도 이 개념이 적용되어 있고 이거를 플레이할 수 있으면 다른 물에서 놀게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다른 레이어에서 놀게 돼요. 오케이. 어제 1기에 있었던 강의를 들으셨어요. 광고에 대한 관점을 바꿔드린다면서 설명드렸었고, 그 내용에 보면 3개 중에 하나가 손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초기에는 3개 중에 2개가 손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개 중에 3개가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실은 최대한 맞이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되게 작은 손실이다, 버틸 수 있는 손실이다 하면 괜찮은데, 약간 아리까리하다 하면은 돈 자체는 버틸 수 있는데 인간은 심리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위축이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잃어도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정도 되는 범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손실을 감당해야지 그 이상 넘어서는 손실을 감당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딱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3개당 1, 2개는 손실이고 나머지가 벌어들이는 거 가지고 상계해야 된다. 즉 합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조금씩 잘하기 시작하면 광고 로아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막 놀기 시작하는데, 로아스라고 해서 광고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100만 원 썼어요. 100만 원 썼는데 로아스가 400%야. 그러면 매출 얼마죠? 4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30%야. 그러면 이건 남나요, 안 남나요? 봐봐, 계산하는 법 알려줄게.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어제 가격 정책 알려주시나요 하는데, 이걸 계산할 줄 알면 바로 가격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진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 30%. 그러면 400만 원 팔았을 때 원가가 얼마야? 280이야. 이건 여기 둬야 돼. 그럼 얼마야? 380이야. 수수료 계산 안 하고 매출 얼마야? 400이야. 그럼 얼마 남아? 20 남아. 수익률 얼마야? 5%.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진율 30%짜리 가져오면 돼, 안 돼? 그래서 안 돼요. 최종적으로 남기는 게 30%여야 돼요. 이건 사입 기준이긴 한데 실제 위탁에서 최종적으로 남기는 건 15%가 현실적이에요. 15에서 20%. 표면 마진까지를 30% 남길 수는 있어. 근데 실제 내 손에 쥐는 것까지는 15%를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20%를 잡아도 로스가 있고 부가세가 있고 수수료가 있으니까. 수익은 좀 적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제 남으니까. 그러면 똔똔되는 지점이 얼마일까? 이익률이 얼마면 로아스 400이 똔똔일까?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로아스 400%일 때는 수익률이
자, 1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으로 계산해봐. 그럼 4 곱하기 뭐 하면 10이에요. 그럼 뭘까? 2.5. 자, 그러면은 수익률이 25%일 때 로아스 400이 똔똔이 되는 거예요. 요 계산이야. 그러니까 수익률이 40%야. 그러면 반대로 로아스가 250%가 똔똔인 거야. 이해됐죠? 자, 요거를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이거를 박아놔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2기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숫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형태만 말씀드릴게요. 뭐였냐면, 원가가 6,000원짜리 제품이야. 40%를 마진을 남기고 싶어. 그러면은 초보는 이렇게 생각하나 봐. 46에 24를 곱하나 봐. 그리고 2,400원을 6,000원에 더하나 봐. 그러면 판매가가 8,400원이 되나 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자, 어때요? 맞는 것 같죠? 6,000원짜리인데 40%는 46이 24, 2,400원 더하면 8,400원 맞네. 자, 8,400원에서 40%를 곱해보세요. 4, 8에 32, 3, 42. 그럼 3,320원 되죠. 여기서 3,300원을 빼봐. 얼마예요? 5,100원이에요. 그럼 원가가 5,100원이어야 40% 마진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진을 원가에서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매가하고 원가를 계산하고 나머지 차익이 내 마진이라는 계산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가격을 정하죠. 난 40% 남겨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래지에서 간혹 손실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광고 나가고 나니까 손실인데요. 매출은 나왔는데 손실이래. 손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6,000원짜리 제품을 8,400원에 팔고 40%로 마진을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손실 보죠. 왜냐하면 마진은 실제로는 30%가 안 되잖아요. 30% 안 되죠. 20%대예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면은 20%대입니다. 2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28 차이는 12%포인트 차이 나죠. 이러면 손실 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간단한 문제인데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먼저 짚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율화를 해야 되잖아. 광고 효율화, 광고 최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약간 좀 애매한 상품이라도 광고를 치면 광고가 나갔고 오래지 보는 사람이 아무리 애매해도 쌀이든 뭐든 생수든 뭐든 살만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샀어. 매출이 났는데 판매자가 늘어난 거죠.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상품, 약간 애매한 상품만 파는 사람 늘어나는 거야. 제대로 소싱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이건 해볼까 이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막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소비자한테는 이거 보여줘봤자 우리 소비자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제품은 안 사는데, 그리고 가격도 안 맞는데, 그리고 이런 제품하고 가격은 뭐 그렇다 치는데 썸네일이나 제목이나 상세 페이지나 이게 너무 성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노출 안 시켜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 커져가는 단계인 거예요. 좋은 거죠. 결국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한테는 정말 좋게끔 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전에는 조금 애매해도 광고 치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산 사람들이 피드백이 있을 거잖아요. 판매가 되면 오레지에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공개하지는 않지만 판매 지수라는 게 있죠. 스토어 지수라는 게 있잖아. 이게 상해 노출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오레지는 상해 노출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래도 지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 품질 지수가 많으면은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품질 지수가 네이버는 이게 광고 대시보드에서 보여요. 내 품질 지수가 4칸인지 3칸인지 6칸인지 보여요. 이렇게 칸이 있어요. 짱짱짱 이렇게 배터리처럼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어. 그래서 가득 차면 만칸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광고 성과가 안 좋으면 하나씩 차감돼. 그래서 광고 성과가 그지 같으면 초록색이 없어. 초록색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광고비가 이만큼 올라가. 어떤 키워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발사가 만약에 한 클릭당 6,000원이라고 한다면 한 3,000원, 3,800원에서 6,000원 사이 할 건데 요 정도라고 한다면 만 칸이면 예를 들면 3,000원에 광고하는 거야. 한 클릭당. 1위 올리는데. 근데 한 칸 부족해. 그러면 3,300원에서 3,500원이 되는 거예요. 두 칸이 부족해. 그러면 4,000원이 되는 거예요. 세 칸이 부족해 4,6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칸이 부족해 5,1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에서 15% 비율로 증가돼요. 그래서 10,000칸인 사람이 3,000원에 광고할 수 있을 때 쉽게 말하면 2칸밖에 없는 사람은 6,000원 줘야 되는 거야. 오레이지 입장에서 이 상품 좋은 거니까 남들하고 비딩해서, 비딩은 경매입니다. 남들은 한 번 노출에 10원을 걸었는데 9원, 8원이어도 노출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클릭일 때. 이게 오레이지가 똑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상품을 점검해야 돼. 어제 브랜드 수업에서 나왔죠? 자기의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더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상품만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매출을 폭발적으로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게 되신 거예요. 밖에선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거예요. 올해 이제 광고 시스템 먼저 지금 귀로 탁 들어오신 거예요. 이따가 이제 화면만 쭉 보면 퍼즐처럼 다 맞춰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실제 또 하다 보면 또 퍼즐처럼 맞춰지고 되게 재밌게 하실 수가 있는데 다 알게 되신 겁니다.